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청년층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는데요. 1년 만에 방안이 구체화됐습니다. 네, 저희가 배삼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네. 자, 먼저 이른바 이 사각지대에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현하겠다는 건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로 이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정책은 주거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핵심은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어도 지원 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가서 입주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주 과정까지 밀착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또 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가정에는 보증금을 2년에 걸쳐 나눠내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저소득 미혼모나 범죄 피해자처럼 급하게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도 개선했습니다. 이 저소득 고령 가구의 냉방기기를 지원하고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상대로 보다 밀착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배 기자, 주거 취약계층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정부가 지난해 주거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114만 가구가 이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좁은 곳에 여러 명이 살거나 이 설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곳 또는 이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37만 가구는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거 취약계층이 100만 가구가 넘고 지금 37만 가구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보면 이 공공임대주택으로 46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5만 호 정도가 공급된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특히 지원자들이 많을 경우 우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공릉 행복주택은 이 100가구 모집에 9,900명이 지원해서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대학생 청년용 2가구가 공급된 2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091가구가 몰려서 경쟁률이 무려 545대 1에 달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대상자를 찾고 지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적시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